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국내 정치 상황이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또 알아도 관심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지금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안보 구멍이 생겼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한데, 이 모든 것은 이 국정을 마비시킨 그 정파의 원죄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안보 공백을 해결하려면 이 현재 이 대선 국면을 정말 슬기롭게 잘 판단해서 우리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민국 국권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부 펀드를 동원해 대규모 국내 주식 매입을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또 대기업들도 자사주 매입 운동을 한다. 주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국부 펀드를 동원해서 거기다가 쏟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 기업들도 니들 창고에 있는 그 돈 꺼내가지고, 또는 이 각각 개인들 다 해가지고 여하튼 자사주 매입해. 그래서 계속 팔려는 물량이 나오면 받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끌어올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맡기지 않는 대가는 나중에 크겠죠. 사실은 이게 늪으로 빠지는 그런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뭐 잘하고 있습니다. 늪에 빠지면 좋으니까. 자, 중공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이 전격 숙청되었습니다. мя오하에 이어서 시진핑의 측근이 연속 축출되는 이상 징후가 발생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중국 공산당 이 군부의 군사위원회죠. 군사위원회 주석이 당연히 시진핑이고, 부주석이 2명이에요. 장유샤, 허웨이둥 2명이고, 그리고 이제 위원이 4명이었는데, 리상푸 국방부장, 우리가 지금 국방부 장관이죠. 23년 10월에 해임됐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후임을 선정하지 못하고 공석이 되었어요. 후임을 선정하지 못한 건, 중국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또 저렇게 많은 군인이 있는데 국방부장, 즉 국방부 장관 시킬 사람이 없겠습니까? 시진핑이 임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임명을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허웨이둥, 그 전에 мя오하, 여기는 정치공작부 주임이에요. 뭐 우리로 치면 뭐 정보사령관 좀 될까요? 물론 그보다 엄청나게 더 높지만, 그 사람이 작년 연말에 잘렸어요. 그런데 지금 넉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반대를 하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시진핑의 측근들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장 해임됐죠. 그리고 мя오하 해임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제 허웨이둥이 해임됐습니다. 허웨이둥 보시다시피 푸젠방 출신이에요. 푸젠방은 시진핑이 그쪽 지역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푸젠, 절강 이쪽에. 그래서 시진핑과 15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부주석인데 이 사람이 해임돼 버린 겁니다. 또 아마 새로 또 추가로 임명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여기 있는 장유샤, 이 부주석, 이 사람이 시진핑과 지금 정적 관계에 있다. 군 서열 1인데 쿠데타 발생할 시에 영순이다. 바로 이 사람이 쿠데타 할 거다. 이런 지금 예상이 판을 치죠. 그래서 이제 군사위원회 중에서 시진핑을 빼면 군인들 중에서는 이제 2명 남은 겁니다. 시진핑의 측근이 기율검사위원회 비서와 연합참모장, 우리 지금 합참의장이에요. 합참의장이라 하더라도 중국은 각 그 군관구별로 따로따로 완전히 군벌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합참의장보다는 권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부정구, 동부정구, 중부정구, 그리고 서부정구, 남부정구 이런 식으로 5개 정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중앙군관구, 중부, 여기는 수도 지역이죠. 여기는 공석, 여기도 지금 시진핑이 또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부정부, 그러니까 푸젠이 있는 이쪽, 그 절강성 있는 그쪽,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시진핑의 본거지죠. 거기만 그 사령관만 시진핑 측근이고 나머지 북부정부 그러니까 이 만주 지역 그리고 베이징 근방까지 또 산둥성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북부정부 그리고 대만 남조국해 담당한 남부정부 그리고 서부정부 이런 데는 전부 장유샤 계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사력은 장유샤가 다 가지고 있고 시진핑은 후임도 지금 임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건데 지금 관세전쟁해서 물가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또 20%더 올려버렸죠. 이제 145%가 됐네요. 이야, 중국 큰일 났습니다. 자, 이렇게 민심이 이제 흔들리면 군은 지금 장유샤에게 다 뺏겨버렸는데 민심까지 흔들리면 중국은 큰일 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지표상으로 중국 문제없어 라고 하기 위해서 국부 펀드를 동원해서 거기다가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고 또 기업들 잉여금 있는 거 그것도 집어넣어서 주가 부양해 라고 하면 나중에 기업들 완전히 그냥 탈탈 털리는 거 되겠죠. 기대됩니다. 자, 미국 대법원, 연방대법원이 9대0의 판결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데요. 특별 이민 신분으로 체류 중이던 사람이 체포됐는데 마약범입니다. 엘살바도르 시콧 감옥, 그 무시무시한 감옥이죠. 거기로 추방된 MS-13 조직원 그거 데려오라. 어쨌든 특별 이민 신분으로 해서 미국인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데려와라 라고 판결했는데 그 시콧 마약범을 다 지금 여기다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데려오면서 또 추가로 같은 처지에 있는 조직원 한 100여 명 있는데 걔들도 다 같이 데리고 와라 라는 판결을 연방법원이 했다. 네, 슈프림 코트라고 돼 있네요.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나 여기나 정말 판사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자, 백악관은 부적합 이민자 사회 보장 번호를 삭제한다. 그러니까 그 비자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눌러 앉아 있다든지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 사회보장번호 다 삭제하고 금융 서비스 이용까지도 차단한다. 그러니까 카드도 못 쓰고 통장 거래도 못 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한다라는 거고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이란 핵협상 준비 단계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미국은 직접 협상을 원하고 있고 이란은 오만 중재에서 간접 협상으로 하자라는 이견으로 갈등하고 있다라는 건데 마치 북한하고 비슷한 거죠. 북한도 미국하고 직접 협상 안 하고 육자 회담이다, 사자 회담이다, 이런 거 선호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중국, 러시아 있어요. 그렇게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게 북한하고 똑같다. 왜? 북한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넘어가서 핵 완성해버렸더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육자회담 20년 전에 육자회담이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그 육자회담만 하면 뭐든지 다 될 것처럼 좌파들이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핵 완성하게 해줬죠. 자, 악시오스가 이란이 미국에 잠정적인 핵협정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우라늄 농축 부분 감축하고 유엔의 핵사찰 접근 확대 등을 검토한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북한이 써왔던 방식이죠. 아니 우리 이제 우라늄 농축 안 할게 또는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해버릴게 IAEA 들어와라. 자,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그랬다가 또 공격을 미루면 또 다시 또 개발했다가 또 공격하려고 하면 또 협상하자라고 했다가 또 공격을 미루면 다시 또 핵개발해버리고 해서 북한이 핵완성을 해버렸습니다. 미국이 두 번 당하면 그 바본데 두 번 안 당하겠죠 지금. 자, 그래서 미국은 영국의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에 주둔하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1개 비행대를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기지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요르단에 배치됐어요. 스트라이크 이글의 임무는 일단 가서 타격하는 거. 지금 한 1200km 전투 행동 반경되니까 이라크를 가로질러서 쫙 날아가서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 지역에서 공중급여 한번 받고 그리고는 테헤란이나 이란의 핵시설 쪽에 가서 2000파운드, 4000파운드 이런 벙커부터 내리 꽂아버리는 이런 임무를 하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이 F-15가
무장을 또 언제 많이 탑재할 수 있으니까 공대공 무장 많이 탑재하고 하늘에 떠서 이 이란에서 또는 후티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미사일들,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요격해주는 이런 방공 임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칼 빈슨 항모 전단이 드디어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에 도착해서 작전 배속되어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만의 남부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란 인근 압박 작전을 시작했는데, 자, 이렇게 오만 남부 맞은편 해안 쪽에서 작전에 들어가서 F-35C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있는 칼 빈슨 항모고, 기존에 있던 해리스 트루먼 항모는 홍해 중간 지역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항, 그 인근에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후티 공격, 그리고 후티가 이스라엘 향해서 날리는 미사일 중간 요격, 이런 임무를 트루먼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칼 빈슨은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그리고 오만 남쪽이니까 또 후티, 조금만 날아가면 또 후티, 즉 예멘의 서남쪽이죠. 그래서 후티 공격 같이 지금 트루먼하고 양쪽에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15개국 이상이 합의한 의지의 연합, 이 파병 병력은 평화유지군이 아닌 우크라이나군 지원 목적이다. 그래서 휴전 후에 평화유지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지금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의외입니다. 크렘린은 러시아군의 중국인 용병설, 그 가짜뉴스다. 중국인 2명이 지금 포로로 잡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중국인 이 신문 영상 공개하고 중국군들이 155명이나 들어와 있다라고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는 중국군 없어 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가서 전투했던 것도 러시아와 북한은 아직도 그런 적 없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러시아의 말은 틀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이 중국인들을 우크라이나, 즉 러시아에 잡혀있는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하는 목적으로 쓸 거다라고 하는데, 잡혀있는 중국인 포로는 우리는 중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스스로 지금 중국 우리 집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크렘린은 그 중국인 용병은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이죠.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말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 처음으로 단독 보도해드렸던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방공포대 중동 차출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응할 핵심 자산이 대거 반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최근 악화된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할 부대에서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으로 반출된 패트리어트 전력은 완편대대 규모이며 대규모 수송기 전력이 동원되었다고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현지 시각 4월 10일 밝혔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4개에서 6개 정도 패트리어트 포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으로 반출되었으며, 방공전력 이관 작업에는 C-17 수송기 75소티, C-5M 수송기 7소티 등의 항공전력이 동원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반출한 방공자산은 한국 오산과 일본의 요코타, 가데나 기지에서 각각 수송기에 실려 반출됐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복수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에서 4개 포대, 일본에서 2개 포대 규모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제35 방공포병여단 예하의 2개 대대, 10개 포대를 오산과 평택, 군산, 칠곡 등에 분산 배치해놓고 있는데요. 이번 대규모 반출에 따라 주한미군 방공미사일 전력의 절반이 공백 상태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방공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미국은 2개 포대 정도의 패트리어트를 빼가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관련 입장을 통보했지만, 중동 정세가 급박해 당초 통보했던 규모의 2배를 빼가면서도 이 전력 공백을 메울 대체 전력 투입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지난 3월 미 본토 또는 주일미군 등에 배치된 방공전력이나 공군전력을 한국에 일정 기간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력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미국 측에 요청했는데요.
미국은 주일 미군에는 전투기를 보강하면서 한국 측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패트리어트 반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인 4월 3일부터 가데나 공군기지에 전투기 전력을 대폭 증강시켰습니다. 가데나 기지에는 지난 1월 전개된 제134 원정 전투 비행대 F-35A 전력이 임무 수행 중이었는데요. 미국은 여기에 알래스카 에일슨 기지에 주둔하는 제355 전투 비행대 F-35A와 노스캐롤라이나 세이무어 존슨 기지에 주둔하는 제336 전투 비행대 F-15E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각각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심각한 시그널인데요. 당장 심각한 미사일 방어 공백이 생긴 상황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왜 아무 관심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기들이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 10개 포대 정도가 있는 겁니다. 한 개 대대가 5개 포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완편 대대를 지금 중동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6개 포대 정도 보낸 거죠. 그 중에 지금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4개 포대는 한국에서, 2개 포대는 일본에서 빼가지고 보냈다라는 건데, 네, 우리 한국에 8개에서 10개 포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빼갔다? 절반 가져간 거죠. 자, 여기 보시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ADS-B를 켠 것만 해서 미국의 대형 수송기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어딘가로 출발한 그 항공 내역입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간 박스 RKSO, 여기가 이제 오산기지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오산기지. 그래서 RKSO에서 도착한 것이 OBBS. 이 OBBS는 바레인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오함대 사령부가 있는 바레인 이사 공군기지에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C-17 수송기가, 또 여기 C-5M 수송기가 RKSO 오산을 출발해서 OTBH, 여기 또 OTBH는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예요. 여기에 또 갔다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KALW 여기는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예요. 이 가데나 공군기지에서는 OKAS로 주로 갔네요. 그러니까 쿠웨이트로 주로 갔어요. 오만과 쿠웨이트로. 우리 한국에서는 바레인과 카타르로. 이런 식으로 지금 노출된 것만 이러는데, 지금 이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말로는 C-17 수송기가 75소티, 그보다 더 큰 정말 초대형 수송기인 C-5 수송기도 7소티가 동원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방공자산 빼갔는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4개 포대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요격하는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55km예요. 55km면 우리나라 거대 도시 하나를 다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거 4개 거대 도시를 방어하는 자산을 빼간 겁니다. 한 인구 100만 이상, 그러니까 한 400만 정도, 그것도 다 중요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죠. 그 방어하는 자산들을 빼갔어요. 완전히 안보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러면 평소에 중요한 게 아니겠지? 아니죠. 중요하니까 이 비싼 자산을 거기다 배치해 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빼간 겁니다. 이를테면 수원 또는 대구 이런 데 있는 거 지금 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군이 미국에 중동 차출된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이거 보완하는 전력을 좀 배치해달라. 그럼 전투기들이 좀 더 들어와서, 미사일이 없어서 지금 가져갔으니까 이란 때리는데 이란이 반격탄을 날릴까봐, 그럼 거기 요격을 해야 되니까 지금 빼갔으면 전투기들이라도 좀 더 가지고 와서 전투기가 공중 초계 돌면서 공대공 미사일로 즉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공중 요격하고, 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 보안 전력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 미국이 안 해주는 거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 해줬는데, 우리는 4개 포대나 빼가고 안 해줬는데, 일본은 2개 포대밖에 안 빼갔는데 해준 겁니다. 가데나 공군기지, 지금 F-15 전투기가 보이죠? F-15E 전투기가 보이는데, 이거 평소에 안 와 있는 전투기예요. 이게 지금 본토에서 와준 겁니다. 왜? 패트리어트 빼갔으니까. 그러면 또 이것만 있냐? 또 아니에요. 역시 또 가데나 공군기지에 F-35A 전투기, 이것도 또 평소에 안 보던 게 알래스카에서 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개 포대밖에 안 빼간 일본에는 이렇게 F-35, F-15E 이런 거 막 갖다 주고 보완을 해주는데, 우리 한국은 4개 포대나 빼갔는데 안 해주는 거, 이거 뭐냐? 한국을 우습게 본다 이거죠. 한국 니들 뭐 평소에 우리 하산들 해줬냐? 안 해줬잖아. 한미연합 훈련 하기를 했냐?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작전 하는 거 그거 좀 하자는데 해결을 했냐? 또 이 동중국해, 남해, 서해 이런 데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환적 환몰 하는 거 그거 좀 단속하자는데 같이 해주기를 했냐?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가 니들 왜 도와줘야 돼? 이 상황 아닙니까?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건데, 그래도 뭐 북한이 공격 안 하면 뭐 그러고 마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면 뭐 사고 안 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자동차 보험도 들지 말고, 안 아프면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의료보험도 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죠. 이거 보험 아닙니까? 안보라는 것은, 안보 비용은.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되냐. 반미 정부가 계속 득세를 하고, 또 친미 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친미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어버리고, 반미 야당이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점점 후순위로 밀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국방TV에서 3월 말에 패트리어트 다 빼가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보고 우리 국회 국방위원장께서도 신인기도 국방TV를 보고 뭐 이런 일이 있어? 확인해봐야지 하고 국방부에 문의해보니까 진짜였다는 겁니다. 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몰랐다 이거죠. 국방TV 아니었으면.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깜깜한 이런 상황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정말 정권 잘 뽑아야 됩니다. 투표 잘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전투표 가지 말고 본투표에서, 찝찝하니까 사전투표는, 네, 본투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투표장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파 대통령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